언론 등에서 기후위기라고 하더니 벌써 5월인데 여름의 분위기가 이 햇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도 이 옷이 연예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내 친구 아들이 연예인이에요. 언론을 타는 유명한 그 연예인은 아니고 밤무대에서 그 뭐 요즘 그 클럽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그 대구에서는 유명한 그 클럽의 DJ예요. 자기들은 팬들이 있으니까 같은 새 옷이라도 똑같이 못 입는다고 버리는 거를 우리 그 내 친구가 버리기 아깝다고. 체격이 내가 조금 더 커요. 내 친구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님 입으면 맞겠다 하면서 이를 보낸 거예요. 재작년 가을에 보냈는데 오늘 이 옷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월 무상.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2년이 됐어요. 이 옷 온 지가. 그러면서 이 옷을 통해서 여름이 왔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어제 끝난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월 3일 끝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이자 현재 노동부 장관이 최후의 승자가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승리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이 이겼다. 진실이 이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는 글이나 말로 그의 인생을 전할 적에는 그 살아온 삶이 굉장히 전설과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동반하게 되지만은 동시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볼 적에는 실체적으로는 화려하지도 않고 국민의 시선을 한 번이라도 사로잡아 본 적이 없을 만큼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한 마음으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김문수의 진실이 드러날 뿐이라는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드문 인간 혹은 아주 그 이상한 예외적인 인간형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그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좌파의 그 신화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한 번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걸 했다고?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해서 아니 뭐 사형 선고를 받아서 고문을 당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화려하거나 국민들의 시선을 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이걸 해서 저걸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한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거까지 해서 그걸 해서 이렇게 놀라운 전설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그 승리 요인은 바로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그 허장성세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생파락을 하는 사람과 대비되는 이런 인간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김문수의 승리 요인인 진실, 이것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가진 삶의 신조인 사필 기정을 역사 앞에 혹은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 앞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거짓 세력을 물리치고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건전한 선진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요구한 것이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평가하면서 김문수의 승리로 인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의외로 흥행에도 성공하였다는 자평을 할 만큼이나 국민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관심의 이유는 대립각, 즉 거짓 세력과 진실 세력 혹은 반란 세력과 애국 세력이라는 대결 구도가 확연하게 짜여졌기 때문이라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란 세력이 이기겠는가, 반란 도둑대들이 이기겠는가, 아니면은 애국 세력이 이길 것인가 하는 이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니까 그 흥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구도적으로 딱 짜여졌습니다. 공산 반란 도둑대가 이길 것이냐, 진정한 애국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길 것인가 하는 용호상박의 마지막 결전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결전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산 반란 도둑대라는 놈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낼 수 있게끔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면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반란 도둑대들은 도리어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탄핵 정변을 일으켜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을 속여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신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깨하면서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 국민들은 인식한다 이겁니다. 이 반란 도둑대들이 대통령이 되려 하면 자기가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는 백현동 대장동 사건을 하루빨리 재판을 하루라도 땡기고 그 대통령 선거를 하루라도 연기를 시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대통령과 영부인의 그 인간적인 허점을 덜추어내면서 공무와 아무 관계없는 일을 불법적으로 주장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마비시키면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국민들이라든가 나라가 어찌 되는지는 상관없고 어쨌거나 조기 대선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엄중하게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내에서는 이런 반란 세력에 동조하면서 또 내통하고 이래가지고 탄핵을 통과시켜주고 비상계엄령을 해제시키라는 요구에 이 동조하는 이런 세력들까지 그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애국 세력에 헌법을 수호하려는 애국 세력 안에 숨어 있어서 진실 거룩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이 적대적 관계가 당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아주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야, 정말 영화처럼 초조하잖아요. 악인은 영화에 보세요. 악인은 찔깁니다. 끝까지 살아남고 감옥에 갇혀갈 구속이 될 입장인데도 거짓말을 해서 풀려나와서 다시 보복을 하고 1시간 반, 영하 1시간 반 동안 이 악인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국민들이 시달리고
그 악인들의 피해를 입고 이런 중에도 1시간 반 영화 그 시간 내내 그 악인은 그 관중들의 가슴을 졸이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지금 그 악인이자 거짓말쟁이 자범 전과자 이재명의 뻔뻔한 이중선거와 함께 불가사리같이 되살아나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현실에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결국 주인공은 끝에 나타난다는 영화의 속설처럼 진실그룹 김문수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라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헌법 수호, 헌법에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룹과 애국 세력인 진실그룹이 승리를 하였다. 이런 스토리가 완성이 되면서 국민들이 환호하고 안도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작용하면서 흥행에 성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필기정, 악인이 불가사리처럼 감옥에 갇혀갔는데도 탈옥을 하고 땅을 파서 탈옥을 하고 그 탈옥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1시간 반 동안 온갖 관중들의 가슴을 졸이다가 맨 마지막에 암행어사야 출도야라는 박문수처럼 김문수가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는 그런 스토리가 완성이 됐다 이겁니다. 이 스토리가 너무 참 재미있게 완성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환호한 겁니다. 야, 이제는 쉽게 말하면 영화를 보면서 요즘은 그런 건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영화를 서부 영화를 본 게 아주 어린 시절에 한 국민학교 한 3학년쯤에 어머니를 졸라서 우리 동네에 있는 저녁에 들어가면 10시에 나오는 영화를 2개 보여주는 영화관에 밤에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어머니하고 내하고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또 간 게 어머니가 그 최은희가 나오는 그 춘향전을 보신 그게 나도 어릴 때 희미하게 기억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시절에는 동시상영 그 한 번 표를 끊어 들어가면 2개를 보는 영화는 그 뭡니까? 그 녹음기라 할까요? 갑자기 영화는 돌아가는데 말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내 기억엔. 그러면은 그게 관중들이 입에 손을 엮고 휘바람 부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불고 그 뭡니까? 그 관중들이 도끼 이런 했던 말이 아주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게 암행의사 출도야라든가 그 뭡니까? 인디안들한테 쫓겨가지고 있는데 존 웨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존 웨인이 총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면은 관중들이 진짜처럼 막 박수를 쳐요. 그 최은희 영화에 김진규인가 그때 그 이도리 형이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어요. 그때 암행의사 출도야 이러고 막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살았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랬던 그 순진한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이 대통령 후보 경선 대회가 끝나는 그날 그 감동이 그 어릴 때 영화관에 있었던 그 감동처럼 박수를 막 치고 싶었어요. 그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 물론 나는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유튜브로 봤는데 그 어릴 때 영화 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야,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온갖 변사또 같은 그 이재명이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데 그 김문수가 박문수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암행의사 출도해야 하는 그런 착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참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김문수의 승리는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감동 속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의 그 헌신이
눈물겨웠습니다.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그날 안철수와 윤석열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당선된 거예요. 0.7%면 20만 표가 안 됩니다. 안철수가 아무리 표가 없어도 20만 표는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윤석열을 당선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안철수가 끝까지 그 어떠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끌다가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0.7%의 오차를 내면서 부정선거가 실패하고 윤석열이가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의혹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과 그 단일화처럼 안철수가 또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신으로서 경선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가 경선에 참여 안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힘당 경선은 찐빵 없는 참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저거끼리 한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안철수는 경선 패배 이후 그리고 김문수가 최후의 승리자로 발표된 이후 정권 재창출의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함으로써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안심시키고 환호하게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경원 의원, 홍준표 의원. 과연 안철수는 세계적 기업을 일굴 수 있는 대인배로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과연 안철수는 이 한국의 정치 개선을 위해서 혹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10여 년 동안 헌신한 노고를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이 끝마무리의 대단원을 비겁하지 않고 대단원으로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과연 안철수는 자신의 명예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던져서 한국의 정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헌신하려고 했구나. 이런 감동을 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 홍준표, 그 인천시장 뭐 이런 모든 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오늘 5월 4일 그 유튜브의 언론을 보니까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패배자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관례에 따라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인선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는갑다 관례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건데 그 촐랑이는 또다시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내가 수락한 적도 없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 더러운 놈의 새끼가 그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될 일을 그 관례니까 뭐 이러면 올려놓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면 되지. 또 그 촐랭이 같이 까불거리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수준이 안 되는 놈이에요. 결국 이런 경선의 정통성을 흐리고 정당성의 시비를 걸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구나. 그러니 이놈이 탄핵에 협조하고 계엄령 해제를 부르짖었구나. 그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유우파들이 통틀어서 이번 대선을 승리함으로써 박근혜 불법 탄핵도 역사적 심판을 내리고 한동훈 같은 배신자, 유승민 같은 배신자, 김무성이 이런 놈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처단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유우파의 배신을 하면 할수록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라는 이런 관례를 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 보세요. 이준석이. 그러니 이번에는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 이겨서 이 자유헌법,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적대적 세력에게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을 하는 이런 엄정함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정변이 아니고서는 대통령 선거를 자유우파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우리가 잘 관찰해야 볼 것은 안철수가 가담한 그 어떠한 진영에서는 그들의 선택으로서 선거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안철수가 선택한 진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 안철수의 그 어떠한 선택에서 이 국민의힘당이 참패한 것은 우리가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은 한동훈이가 무슨 전략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이를 힘을 빼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서 총선에 대패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가지게 합니다. 안철수가 절대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안철수가 선택한 진영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한동훈 주변에 있는 놈들이 쉽게 말하면 미래 권력을 위해서 윤석열의 힘을 빼기 위해서 총선 공천을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정상적으로 선택한 선거에서는 안철수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난공불락이라는 전라도에 가서도 전라도의 사위라는 슬로건으로 대성을 한 적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로 이번 조기 대선은 안철수가 국민의힘 당에 힘을 보태줌으로써 진실거룩 김문수의 등장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런 예감, 또 안철수의 발언이 예언같이 들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탄핵 정변 이후 지리멸멸하게 될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북돋우며 가장 앞줄에 서서 투쟁해 주신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기독교 세력과 2030 세대들의 커밍아웃과 헌신적 투쟁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서부지방법원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하여 항의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자유민주주의 인사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석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그들의 풍찬 노숙, 감옥 생활의 노고에 보답해야 한다는 각오를 우리 모두 가슴과 뼈 마디에 깊이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의 흥행 성공을 지속시켜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굉장히 날씨도 맑고 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결론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의 뜻대로 진행되고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간섭이나 개입을 훌륭하게 막아낸 것에 대하여 정말로 찬사를 보내면서 기분이 날 듯이 기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방랑객으로서의 어떠한 성격으로 지난해 총선을 마친 이후 국토 순례를 떠나서 포천, 청평, 양평, 이천, 여주, 문경, 상주, 고령, 합천, 밀양으로 이어지는 내륙 국토 종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약 25일간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내일 제주도로 떠납니다. 제주도에서 약 2달의 그 제주도 방랑을 시작해 볼 참입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의 오늘 날뜻이 좋은 기분과 함께 제주도로 2달간의 방랑 생활을 예고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생활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